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그래도 한숨 돌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SOS를 청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일단 좀 시세가 좀 나왔고요. G7에서 다양한 뉴스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우리 오늘 한번 오늘 3,000피는 안 가겠지만은 뭐 훈풍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뭐 3,000피 좀 뚫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증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어제 기준으로 64조 원을 이제 돌파했다. 지난주에 제가 60조 원 넘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64조 원을 돌파했다. 이게 마치 이제 2020년, 2021년에 코로나19 때 이 동학 개미 운동 열풍과 이제 사실은 조금 유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목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 시장 개장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테헤란에 소개령을 내렸다, 이런 이제 SNS에 그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G7 이제 정상들이 캐나다에 모여가지고 정상회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자제를 좀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늘 이란이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조금 더 압박을 해서 핵 협상으로까지 이제 조금 더 이란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개령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조금 이제 좀 무서운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형적인 협상 전술. 이란이 지금 뭔가 이제 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좀 압박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핵 협상으로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관이 조금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보의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 테헤란, 이란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테헤란을 떠나라, 이렇게 SNS에 썼네요. 이렇게 되니까 유가가 다시 한 1.7% 정도 급등하고 시간에서 한 0.3%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뉴스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요즘에 보면 재료가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가스 프로젝트도 있죠. 스테이블 코인, 지역 화폐에다가 조선주도 잘 나가죠. 방산주에다가 AI까지, 하정우 수석 관련해서 오늘의 일발은 이 많은 것들 중에 어디로 향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특정 섹터의 수급이 쏠려버리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있었어도 웬만한 그 악재 속에서 호재를 지금 찾고 있는 어떤 강세장의 어떤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 섹터 전업종이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조속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제화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LG CNS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LG CNS, 그리고 어제 뭐 삼성 SDS까지도 좀 움직였는데, 일단 그 이유가 일단 LG CNS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1990년도에 인천 호성동에 원래는 이제 럭키 금성 그룹의 이제 STM이라고 지금의 어떤 LG CNS의 전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최초로 인천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또 이제 최초이기도 하지만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도 LG CNS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의 3대 강국 프로젝트와 사업이 대부분 다 맞물리다 보니까 향후 지금 AI 어떤 이제 정책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LG CNS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61,9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상장한 이후에 계속 공모가 밑에서 이제 내몰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신정부의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되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다날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이제 개별주 스몰캡 기업들이 움직이다가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고 또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 수주를 따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카카오페이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이제 LG CNS가 움직였던 그 이유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CBDC 이제 원화 기반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원화 기반의 이제 법제화된 어떤 이제 통화를 CBDC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운행했었는데 네. 그게 프로젝트명이 이제 한강이었습니다. 그 한강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기업이 바로 LG CNS였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이 삼성 SDS랑 그리고 또 카카오 그룹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CBDC 관련된 지급 결제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결제 시스템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정부가 했던 CBDC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기업들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와 함께 결국 지급 결제와 전자 결제 관련된 플랫폼 시스템 사업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있고 같이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CBDC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먼저 카카오 그룹주의 카카오페이가 움직였고 네. 그리고 LG CNS가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 SDI까지 움직였고 근데 결국 또 LG CNS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최초의 또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지금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했고 이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네.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가 미국 내 지급 결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근데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왜 시장에서는 호재라 받아들이냐면 규제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됐을 때도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를 했던 것처럼 이번 주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됐을 때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크게 훈풍이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아마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강력하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과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대기업 계열사와 CBDC 사업을 동참했던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LG CNS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LG CNS 또 앞서 말한 카카오페이, 삼성 SDS 기존에 이제 한국은행은 네, 맞습니다. CBDC CBDC. 사업을 했죠. 우리의 원화를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바꾸는 것. 근데 이제 트럼프가 CBDC를 싫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흐류가 맞아요. 화폐는 그냥 두고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는 맞습니다. 다른 거죠. 맞아요. 예.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법정 통화를 이제 디지털화한 게 이제 CBD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통화를 코인과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결제로. 같아요. 그래서 결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시스템이고, 그래서 기업별로 각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이제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경우는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코인을 그렇죠. 발행해서 그걸로 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원화를 기반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속도를 내야 결국에 이제 또 그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원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중국 또한 또 그리고 전 세계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국 그 지급 결제 시스템 자체는 그래도 이제 같으니까 플랫폼 방식은 플랫폼 비슷했으니까. 방식이 거의 예, 똑같다. 블록체인을 똑같죠. 기반으로 한 맞아요. 법제한 통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디지털로 전환된 통화는 똑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에 CBDC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고 특히 LG CNS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 디지털 CBDC 관련된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걸 총괄했던 기업이 결국 LG CNS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최근에 좀 가파른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와 전반적인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한번 볼게요. CNS는 이 프리마켓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네. 됐을 뿐더러 이제 프리마켓이 없는데 일단 뭐 매수가는 전혀 한번 종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뭐 급등주 패턴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71,1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자체는 85,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LG CNS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에 카카오페이에 몰려있던 관심들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어느 쪽에 시세가 날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그동안에 소외됐던 업종이 영민 매니저 네. 반도체 업종인데 간밤에 이 AMD가 네. 쾌거를 하나를 맞습니다.
냈어요. 지금 AI 뭐 350 AI 400 호평이 일색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또 하나의 AI 칩 나오는 네. 겁니까? 일단 성능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칩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제 호평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9%, 네. 급등을 했죠. 만년 네. 이제 2등 기업이었던 AMD가 신제품에 대한 이제 호평 그리고 중국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약간 좀 이제 새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간밤에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이슈였던 게 AMD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120 넘었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좀 호평을 좀 하면서 유럽의 또 소버린 AI의 최고 수혜주는 또 엔비디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막 $205 네.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질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도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네. 거의 2% 가까이 이제 네.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는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랠리가 지수 상승을 이제 견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MD의 이제 리사수 CEO의 발언들이 요즘에 오히려 젠슨항 CEO 발언보다도 더 자주 네. 좀 시장에서 네.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향후 이제 3년 내에 이제 AI 시장의 이제 규모가 5천억 달러에 이제 육박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불과 2년 전에 2023년에 발언을 했던 걸 보니까 1,500억 달러 정도로 네. 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게 지금 3배가 넘게 커진 거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계산을 좀 해보시면 지금 5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환율 계산하면 600조, 700조 막 이렇게 되는 700조. 680조 거의 네. 700조 가까운 이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이 이제 개화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존은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계속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호주에도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를 간밤에 또 발표를 예. 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시장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K그룹의 울산에 이제 대규모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의 남양주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좀 촉매로 좀 작용을 하면서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제 AMD의 이제 훈풍을 좀 이어받으려면 결국은 또 AI 하드웨어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의 시세는 거의 SK 하이닉스 혼자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잔치집에 삼성전자 수급당 열어보니까 외국인들이 700만 주 매도 네.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매도가 잡혔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매도가 출회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 쪽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열광하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확산되고 어제는 또 AI 전력 인프라 종목들까지도 날라갔죠. 외국인들의 이제 집중적인 매수세 속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쪽의 수급이 워낙 강하면 이게 다른 업종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매수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AI 하드웨어 지역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AI 인프라 쪽에서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카오 포함해서 지금 뭐 CBDC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제 수급 확산 효과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목매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적어도 삼성전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6만 원 밑에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자. 차라리 6만 원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오늘도 보면 AMD는 삼성전자 쪽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네.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늘 6만 뚫어야 돼요.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네. 6만 원을 못 뚫는다면 여전히 아직도 삼성전자의 HBM 시장에 대한 약간 의구심 이게 더 강하게 좀 남아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삼성전자는 6만 원에 확실하게 안착하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저는 시간적인 여유, 가격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장에 조금 주류는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있는 두산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HBM 수혜주들, AI 반도체 수혜주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 그래서 AMD의 훈풍을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쉬고 있는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익 낼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6만 원 안착하고 난 이후에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AMD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전략을 짤 때 삼성전자 사고 밑에 단에 파운드리 라인들, 뭐 가령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뭐 퀄리타스 이렇게 지금 오늘 포트폴리오를 짜시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영민 매니저는 이 AMD 모멘텀을 이거를 크게 비중을 안 두고 네. 차라리 AMD 모멘텀이 맞다면 6만을 가고 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맞습니다. 소부장을 사라? 네. 제가 뭐 이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거죠. 앵커님이 딱 예. 정리를 해주셨고 예.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예.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AMD 모멘텀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혜주, 파운드리. AD 예. 테크놀로지 예.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접근하는 게 저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6만 원 넘어가서 접근.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또 AMD 모멘텀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렇죠.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은 쪽.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AMD 모멘텀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데 뭐 영민 매니저는 아예 소부장으로 가자. 파운드리 쪽으로 맞습니다. 가서 예, 우리 뭐 AMD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파운드리 쪽 소부장을 주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준호 매니저, 네. 건설과 조선 기자재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뮤지컬에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주연 배우가 있는 반면에 조연 배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조연이 감초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건설과 기자재가 여러분들 그냥 감초도 이런 감초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걸 완전히 살리는 막 그런 친구들이네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코스피 3,000P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최근에 뭐 이제 하이닉스지만, 하이닉스지만 결국 뭐 최근에 지주사라든지 네. 뭐 건설주라든지 또 그리고 뭐 조선 또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먼저 이제 움직였던 게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된 시공 능력을 가지고 네, 있는 원전 테마.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삼성물산 뭐 그리고 뭐 DL, ENC 같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투심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한번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건설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현대건설인데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건설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수주도 더 많이 떼내서 그 시공 부분에서는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이제 수주량이 더 크다라는 게 현대건설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이제 먼저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인데 또 해상 풍력 관련된 EPC 설계와 또 시공과 이제 조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현대건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또 시공 능력을 가지고 이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주들이 당분간 계속해서 흐름,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또 그리고 원전 거기다가 플러스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좀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신재생 에너지와 또 앞으로의 어떤 수주 물량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지원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태양광과 또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시공 능력과 또 설계 능력을 갖춘 건설주들은 끝까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이 좀 단발적인 상승보다는 결국 에너지 믹스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는 게 또 건설주다라는 건설이다. 관점에서 결국에 또 이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섹터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DLENC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건설주 중에서 이제 DLENC가 프리마켓에도 지금 한 4% 정도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값 상승 요즘에 뭐 뜨겁잖아요. 네. 국내 부동산 경기를 건설주가 또 한번 가나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DLNC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국전력 계열사들과 또 그리고 미국의 또 이제 에너지 기업과 또 SMR 관련된 공통된 원전이 프로젝트를 있더라고요. 또 진행하고 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같이 좀 갔다가. 수혜를 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공공주택 또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어떤 주택 관련해서 공급량을 늘릴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용되고 아리파. 있다. 네. 네. 다만 일단 전반적인 어떤 건설주들의 최근의 상승이 이제 원전이 이제 가장 먼저 도화선이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해상 풍력 관련된 프로젝트 또 그리고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플랜트 같이 건설. 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LEC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과 또 엑스에너지와 손을 잡고 또 이제 SMR 관련된 공통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시공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또 DLENC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DLNC도 아직까지 현대건설이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DLNC 또 지주사인 DL까지도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건설주들은 하나의 어떤 이제 건설 경기 회복에다가 거기다 플러스로 에너지 믹스 프로젝트의 좋아요. 가장 핵심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재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이제 스틸들 뭐 넥스틸, 휴스틸, 네. 강관, 배관.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G7에서 네, 이재명 맞아요. 알래스카 대통령과 LNG 만남이 되면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 또 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자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콕 집어서 사실 뭐 기출 문제를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의 가장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스캇 베스 재무장관도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잘 해왔고 이번 G7에서 그 얘기를 심도 있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G7 끝나고 나서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과 또 그리고 또 기업들이 좀 참여 의사를 굉장히 많이 밝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참여해야 결국에 이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조선 MRO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외적인 또 이제 자동차 관세율 완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쪽에서는 뭐 일본과 저게 우리나라가 시초기다, 시초다. 적극적으로 네.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미국 현지에서 지금 이제 스틸과 강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결국 넥스틸이 또 가장 넥스틸. 시장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뭐 넥스틸 또 그리고 뭐 세아 제강 그리고 또 이제 뭐 휴스틸 같은 기업들이 양철관, 있지만 뭐, 네. 결국 넥스틸이 그래도 그 미국 현지 내에서의 생산량과 거의 90% 이상이 지금 이제 북미 지역의 어떤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넥스트 이거는 뭐 철강 관세율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관세가 좀 잘 되면 또 이제 철강 관세율,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도 낮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재가. 이미 올린 만큼 올려 있는 지금 철강은 거의 뭐 50% 관세까지 얘기가 나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협상이 잘 되고 우리의 어떤 협상에 대한 압박 카드 결국에 철강 관세를 올렸던 것,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어 압박 수단이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만 잘 마무리되면 오히려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YS킴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마침 미증시에 뉴스케일 파워 급등하고 우리나라 원전주들 연일 신고가죠. 두산 에너빌티 월봉 차트를 보면 그런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자, 소형주로도 확대되는데 원전 섹터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지금 들어갈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우리 YS킴님은 보유자냐 아니면 신규냐인데 네. 세간에 돌고 있는 소문 하나를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조심해라.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1차 패배 후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차익 실현해라. 세 개로 가볼게요.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냐, 추가 신규 매수 가능하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가보죠.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이제 주도 업종은 뭐 조방원이라고 조방원. 해야 되잖아요. 그 조방원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세 종목 시총 합치면 100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얼마든지 우리 국내 증시를 이제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한 7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우리 이겁니다, 개인 바로.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까 네. 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얘기들 공매도 조심해라. 세력들이 벼르고 있다. 뭐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이제 멀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폭이 조금 크긴 하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원전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최근에 에너지 종목들을 정말 많이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원전 역시도 AI 투자의 이제 사이클이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거의 뭐 SMR과 관련된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주로 맞아요.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꺾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다. 특히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전 확대 행정명령 이미 서명을 했잖아요. 최소 이제 대규모 원전을 올해 10기 이상 미국이 발주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플랜트를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사실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은 지금 원전 짓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대규모 원전들을 짓게 될 거고 SMR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업들이 직접적인 다이렉트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대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코로나19 때도 네. 코스피 지수가 한 2,700, 800, 900 넘어가니까 이제 고점이다 과열이 돼 그랬는데 네. 거기서 또 급등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갔단 말이에요. 3,316. 그러니까 중간에 꺾으면은 결국은 더 높은 가격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조정의 징후가 보이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또 신규 진입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짧은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도 들어오면 일단은 좀 진입을 하고 보는 전략. 그래서 전 원전 생태계 중에 탑3 종목을 이제 꼽는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태웅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요 세 종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수주할 수 있는 이미 2020년 이후부터 태웅은 미국의 SMR 기업들로부터 네. 이제 기자재 협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뭐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세 종목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꺾기에는 좀 아쉽다. 좋아요. AI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지금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 좀 보유자는 드리도록 홀딩, 하겠습니다. 네. 신규는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6만 원 아래에서 일단 1차 매수. 6만 원 위에서는 이제 당장 따라 붙지 마시고 6만 원 아래에서 1차 매수 더 밀린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대 요 정도 부분에서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좋네요. 한 10% 정도 네. 조정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현대건설은 저는 뭐 오늘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무서우신 분들은 현대건설이 오히려 탁월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집값 상승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급 폭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수도권과 특히 서울의 이제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제 주택 공급 늘리는 이슈로는 또 현대건설이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건설 쪽 이슈와 원전 플랜트의 이슈를 같이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시총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 정도는 충분히 뭐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고 태용도 최근에 경고 딱지 붙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눌림목 구간이 이제 5일선 눌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3만 원 초반에서 얼마든지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반도체만 파운드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전도 특히 SMR도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또 시공까지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대목이 함께 존재를 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원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약간 격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수급 차트를 갖다 왔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3일 최근에. 연속 지금 네. 이제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이 6월 12일 날 210만 주, 그 다음에 300만 주, 어제도 220만 주. 이걸 보시면서 약간 전쟁이니까 영민 매니저는 이 전쟁에 끼지 말고 현대건설을 일단 가면 원전도 네. 플랜트 있고 SMR 플랜트 네. 파운드리 부동산 경기까지 요 현대건설 일단 대안으로 함께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 네. 매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네, 없는 여기입니다. 게 2020년에서 21년에 네이버가 4배 올랐고요. 카카오가 8배 올랐어요. 그때 외국인들은 중간부터 열심히 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으면? 매수하고 나서 네이버가 한 2.5배 정도 더 갔고요. 카카오는 거기서 3배가 더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단순히 매도한다고 해서 영원히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2, 3일 정도 이제 대규모로 매도한 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네. 그게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또 숨은 또 조연이자 주연이자 약간 A급 조연이라고 할까요? 이 전력 인프라 쪽이었는데요. 어제도 잘 나가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준호 매니저 네. 산일전기 가보죠. 산일전기가 거의 8% 가까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SK 쪽에서 이제 투자 나오고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투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결국 예. 지난번에 뭐 인프라. 원전이냐 뭐 신재생 에너지냐 고민할 필요 없이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결국 이제 특수 변압기를 공급하고 인프라. 있는 네. 산일전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LS와 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못 갔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산일전기를 좀 말씀드렸었고 사실 뭐 결국에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도 네이버 밴드에서도 결국 전력기기 인프라 쪽은 앞으로 3년 5년치의 일감을 다 따낸 상태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원전에도 원전 설비에도 들어가는 거고 변압기 개폐기 차단 기능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전력기기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제2의 어떤 이제 조선 섹터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게 결국 저는 전력기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적도 너무나 좋고 슈퍼사이클이 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건설과 이번에 카카오에서도 거의 6천억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어떤 구축에 나서는데 그럼 변압기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은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거나 미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졌다면 네. 국내에서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도 결국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북미향 매출도 굉장히 높은 네.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효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신고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HD현대중공업, 어제 LS일렉트릭도 반등이 나왔는데 산일전기도 어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한 7, 8%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산일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후발주자로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다만 산일전기가 매출 폭과 또 그리고 이제 미국향의 매출도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한 7, 8% 떠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8만 1,000원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목표가를 8만 5천 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주연 배우였잖아요. 전력 네. 인프라가 올해 상반기에 좀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A급 조연이 아니다. 네. 우리가 주연이다. 어제요, 영미 매니저 네. 하정우 수석이 인터뷰를 했는데 100조도 이것도 터무니없다.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 훨씬 더 가야 된다. AI 투자. 한국과 컴퓨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프리마켓에서 상당 부분 7.5%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뭐 100조 원도 부족하다라고 부족하다. 얘기한 건 정말 정확한 이제 표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3대 AI 강국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미국, 중국, 유럽보다도 턱도 없이 이제 부족한 없죠.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1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순위권에 거의 밖에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하정우 이제 AI 수석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쨌든 이제 민간 부문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투자가 촉진이 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미 이제 그런 변화들이 벌써부터 시도가 좀 되고 있잖아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벌써 이제 카카오, SK 뭐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주요 대기업과 주요 통신 기업들 줄줄이 다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할 거고 에너지 고속도로 때문에 해저 케이블 깔고 이걸 수도권까지 또 연결하고 이런 대규모 이제 프로젝트들이 전부 이제 AI 산업을 위한 인프라 이제 구축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은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어제 한글과 컴퓨터가 그 발언에 가장 직접적인 네. 수혜를 받았어요. 제가 소버린 AI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겁니다. 있잖아요. 유럽도 지금 AI 주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국가 주도로 지금 AI 대전환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또 한글과 컴퓨터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국회 수주에 이어서 어제는 또 행안부에 이제 수주를 따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장중에도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거의 뭐 한 15%, 16% 가까이 네.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네.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AI 주권이라는 거는 국내 토종 생성형 AI와 거대 언어 모델을 육성을 해서 이걸 이제 전 국민이 쓰게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이제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 전 국민 무료 AI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하정우 수석은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도 뭐 전 국민 이제 뭐 그 지원금 이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AI도 이런 식으로 전 국민한테 쿠폰을 주자라는 걸 하정우 수석이 원래 이제 취임하기도 네. 전부터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소형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낙수 효과가 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탑픽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목표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월봉 기준으로 보면 33,000원에서 35,000원 뚫으면 오히려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목표가를 보고 만약에 뚫게 되면 뭐 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 한국과 컴퓨터 봤습니다. 이 하정우 수석이요. 이제 수석되기 전에 입에 달고 다뤘던 단어가
방금 영민이도 얘기했던 소버린 맞습니다. AI입니다. AI 주권, 쉽게 말하면 AI 국산화. 그럼 뭐겠습니까? 한국과 컴퓨터 그렇죠. 가야 되겠고 우리의 네이버 키우고 우리의 솔트룩스의 뭐 LLM 모델 뭐 이런 맞습니다. 거니까 그 소버린 AI 쪽으로 봐서 한국과 컴퓨터도 지금 가장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리뷰를 가보도록 할 텐데 한화 시스템은 지금 네. 그냥 안 할게요. 너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i3로 가죠. 네, i3. i3로 네. 갈게요. 뭐 하나 전화는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제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형 아이옴돔이 이제 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눈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과 MOU를 좀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한국형 아이옴돔에 대한 어떤 속도를 냈을 때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어제 좀 어제 강하게 날라갔고. 네,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고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센서예요. 그래서 국방형 이제 적외선 센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방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부니 i3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제 국방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국방 기기에 다 접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그 부분이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접목될 수 있어서 또 이번 주 1월 날 또 자율주행 또 테슬라 로보택시 런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또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3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이제 뭐 중동이나 또 우리 유럽 쪽에서 계속 좀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있는 네. 상태다 보니까 또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일단 지금 하나 시스템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전히 뭐 i3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리고 네. 자체적으로 무인 로봇을 개발한 사면이라는 기업도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사면 같은 기업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리뷰는 효성중공업도 네. 이제 워낙 에이스니까 네. 그거보다는요. 어제 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급등이어서 네. 또 제가 전화를 할까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만 놓고 보면 중동 사태, 여행주, 맞습니다. 항공주가 미국 증시에서 안 급락했는데 좋았죠. 왜 글로벌 텍스프리가 시세가 난 거죠? 글로벌 텍스프리도 AI 수혜주예요. AI로요? 제가 최근에 저 명동에 있는 다이소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설치해 놓은 네. 부가세 이제 환급 자동 이제 그 키오스크 그 기계가 키오스크. 쫙 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국인들이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언어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어로 표시를 해놔도 이 기계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옆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모든 매장에 다 배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건비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어저께 YJAI라고 하는 기업하고 AU 플랫폼을 이제 공동 사용하는 MOU를 체결을 했어요. 예. 이 AU 플랫폼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온 뭐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AI 챗봇을 통해서 언어까지 이제 통번역해주는 이제 AI 챗봇을 그 키오스크 기기에 이제 같이 장착을 한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장중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초호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 오는 기업들도 의료 관광을 오는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AI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 리스크랑은 상관없이 사실상 국내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내로 유입되는 이제 인바운드 이제 관광객들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표가를 한 7,000원 정도까지 더 높여가지고 계속해서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영민 매니저의 한 달 포트를 제가 지금 봤는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어제 AI 힘으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9개 달성이거든요. 네. 10번째 달성은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세요? 오늘 수혜주를 하나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게 전력 인프라 종목이에요. 예. 근데 정말 많이 빠진 지금 효성중공업은 막 사상 최고가 다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이 빠져 있고 얘는 원래는 작년에 거의 화려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왜 못 가나 싶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재룡전기라는 종목이거든요. 예. 이 종목을 저는 이제 오늘 일발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재룡전기가 너무 잘 나갔어요. 이 주가 움직인 걸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월봉을 놓고 보면 2023년부터 시작된 이 대시세가 10,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년 반 만에 10만 원까지 10배가 넘게 10배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야말로 10배가 시세를 이제 분출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작년
7월 달에 10만 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그냥 내리막길을 걷더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빠진 이유는 명확해요. 실적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 우려. 특히나 지금 너무 잘 나가는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초고압 변압기는 여전히 지금 쇼티지가 좀 심하고 미국의 수출 지금 근데요. 6월 1일부터 네.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공개됐는데 그것도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변압기가 뭐 근데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전 변압기, 중소형 배전 변압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쇼티지가 점점 좀 완화되면서 경쟁이 조금 심화되면서 실적이 이제 조금 부진하게 나오는, 특히 4분기 때도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고 1분기 때도 예상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은 좀 할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900억을 넘었는데 올해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전후를 예상하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실적이 이제 조금 둔화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다 반영되고도 남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업황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게 재룡전기는 또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거죠. 정책 네, 수혜주로도 네.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18년에 미북 대화가 시작됐을 때 주가가 사실 재룡전기가 한 5천 원대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한 4월, 5월까지 2만 원이 넘게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거의 4배가 넘게 이제 한 석 달 만에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 당시에 남북 경협 이슈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노후화된 이제 전기 전선 이제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룡전기가 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비료라든지 이 노후화된 전기 전선 인프라에 대한 이제 교체, 이런 약간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식량 지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대북 규제가 뭐 완화되는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어렵거든요.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 오히려 이제 노후화된 이제 전기전선 인프라 그리고 이제 비료 이런 종목들은 정책적인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재룡전기를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네.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또 프리마켓에서도 한 9% 정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을 제가 조금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41,500원 정도. 그 위로 올라가면 장중에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네. 41,500원 정도를 이제 매수 가격으로 좀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대형 변압기는 효성중공업, 네. 작은 게 재룡전기인데 작은 쪽도 이제 수요가 네. 찰 만큼 찼다. 그래서 네. 실적 악화는 끝나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까지 재룡전기 오늘 노려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장전은 LG CNS, 영민 매니저는 재룡전기입니다. 자, 오늘 혹은 이번 주 과연 3,000패를 향한 여정 계속되는지 지켜보시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